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요일. 진짜 우리 사회에서의 세대 갈등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남녀 갈등, 서로 남혐, 여혐 해서 완전히 갈라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요, 이 여혐, 남혐 갈등에 이어서 국회의원하고 보좌관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혐오 발언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혐오 발언을 쏟아내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청와대의 정무수석으로 있는 이철희 수석입니다. 이 이철희라는 분은요, 저도 이제 몇 번 봤습니다. 나름대로 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치고는 굉장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왜? 자신도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비례로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정국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법사위에서 그냥 앞장서 갖고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 이 비례대표를 끝으로 그 다음에 다음 대선에 아니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땐 참 신선했죠. 그러더니 뭐 이 정권은 그런 사람들 다 걷어가지고 방송에다가 꼽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TV고 뭐 라디오고 막 열심히 활동을 하더니 갑자기 청와대 정무수석 제의를 받고는 홀짝 가버렸어요.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 이거는 내가 가진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좀 남부끄러웠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면 뭐 앞장서가지고 여야하고 싸우지 않고 여야의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 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그리고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떤 자리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은요, 보통 권력자하고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옆에 바짝 붙었으니까 이철이가 누리는 권력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청와대에 간 이철이가 완전 꼰대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대 간의 갈등에 불을 지핀 거죠. 자, 이 발언은 어떤 거냐?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청와대에 가서 이준석 바람에 맞불을 붙이려고요. 이철이가 25살의 박성민이라는 현재 여대생을요, 말하자면 1급 이 비서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1급 비서관은요, 이 공무원 시험을 치러가지고 들어가면은 25년 내지는 정말 30년 가까이 해도 올라갈까 말까 한 자리고요. 뭐, 급여도 상당히 빵빵하고 또 관용차까지 나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여대생을 딱 그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박성민이라는 이 여대생이 뭐 대단히 능력이 출중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게 뭡니까? 와, 쟤 운 되게 좋다. 어쩌다가 이철이한테 픽업돼 갖고. 근데 이 박성민이라는 이 여대생을 픽업한 사람은 원래 이낙연이었지. 그러니까 권력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졸지에 1급이 되는구나.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특히 노량진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진짜 3년씩, 때로는 막 6, 7년씩 컵밥을 먹으면서 있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 여러분, 이런 이 닷컴까지 생겼습니다. 박탈감 닷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탈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박성민이라는 이 여대생이, 이 대학생이 1급 비서관이 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박탈감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총집합이 된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철이가요,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JTBC의 뭐 신예리의 무슨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6개월짜리 쓰는 건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난리냐. 이거는 정치 공세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얘가 1급으로 있을 뿐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들 불같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 보좌관들이 엄청 좌절감을 느낀 겁니다. 보좌관들 가운데서요 국회의원이 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나도 배지를 달아보겠다 하지만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생만 하면서 국회 생활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철이 역시 보좌관 출신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 김한길 보좌관을 했습니다. 자, 이철이가요, 박성민을 25살, 그것도 비서관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휴학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성민을 이렇게 앞에 내세운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보좌관 협의회, 국보협에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파격이 아니라 이거는 코미디다. 이러면서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 정치평론가 이철이는 진짜 아직도 자기가 정치평론가인 줄 알고 이렇게 황당한 짓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철이는 정치평론가라는 이 원래의 캐릭터에 집중해라. 이렇게 하면서 쓴소리를 했어요. 라떼 이즈 홀스. 정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꼰대 노릇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철이가 정치 공세다 이러면서 받아친 겁니다. 뭐라고까지 받아쳤냐? 야 너희들 보좌관은 뭐 시험 쳤어? 시험 쳐갖고 된 거야? 아니 의원 마음에 들으면 말이야 너희들 보좌관으로 쓰는 거지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맞받았어요. 응?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고시를 받냐? 그래서 뭐 고시 패스를 해서 그 자리를 박선민이가 빼앗았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막말 수준의 공세를 한 겁니다. 이철이도 제가 볼 때는 감이 떨어져도 보통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자신도 보좌관을 했다면서 그 보좌관들의 그 고충이라든가 이거 다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좌관들을 몰아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나섰습니다.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민보협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 대해서 이 종주목을 드는 거니까 눈치 살살 보면서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또 너무 분하다. 어떻게 보면 민보협에 이 성명이 더 처절하기도 합니다. 이 성명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낙하산이란 말이냐? 아니 당신도 김한길 의원 보좌관 하면서 국감이 이렇게 끝나면은 우수수 너희들 뭐야 도대체 나를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나가 이러는 이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알고 보고 겪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낙하산으로 몰아세우냐 이러면서 청와대에 대해서 아주 정식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이 끝나면 추풍낙엽으로 나갈 각오를 하고서 사는 3천여 명의 보좌관 후배들에게 네가 그런 막말을 해도 되느냐 이런 요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보좌관 생활 해봤는데 우리가 그럼 낙하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정권은요 남성과 여성을 또 이대녀와 이대남을 다 갈라치기를 하죠. 그리고 온갖 사람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이철이라는 보좌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갖고 의원하고 보좌관들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받는 박탈감, 보좌관들이 억울하게 낙하산이라고 정말 이 막말을 받아쳐야 되는 이 현실, 이게 다 그들의 오만과 무능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만큼의 정말 잘못했다는 심정, 자신이 막말을 했다는 후회, 또 거기에 대한 사과, 이거 안 합니다. 이철이도 정말 평소에 이철이었다면 내가 말이 지나쳤다. 그리고 내가 보좌관이었는데 왜 우리 후배들의 말을 또 우리 후배들의 심정을 모르겠느냐.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청와대에 있는 뭐 586 운동권이니 뭐 푸릇푸릇한 뭐 청년을 대변한다는 운동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도 페미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다 가짜였던 겁니다. 다 거짓말 한 거였던 거예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친 겁니다. 정말 이철이 보고
이 민보협에서는 당신이 캐릭터가 뭐냐 이랬는데 이철이를 비롯한 청와대의 모든 사람들의 캐릭터는 뭐였겠습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 오만불선한 권력자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청와대 이철이 완전 꼰대였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